가르치고 있는 김진희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생명과학 단원별 분석 먼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이 총 5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난이도별로 좀 보면 1, 2, 5단원이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난이도를 하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3단원은 항상성과 건강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요. 1, 2단원에 비해서 얘는 제가 상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4단원은 유전인데 유전은 당연히 가장 어렵겠죠. 그래서 최상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좀 주목하셔야 될 단원은 여기 3단원하고 4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과학하고 좀 연계성을 또 보면 통합과학 1단원, 1학기 시험 범위에 2단원의 일부가 들어가요. 아주 조금. 그리고 통합과학 2학기 시험 범위에 생태계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5단원이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가 겹치고 그리고 통합과학도 2학기 시험 범위에 유전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그 유전은 생명과학 1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생투에 있는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은 생원, 생투가 많이 섞여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1, 2단원이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되고 3단원은 기말고사, 그리고 4단원은 중간, 그리고 5단원은 기말고사. 물론 3단원의 일부가 중간고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3단원의 일부가 중간고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학교별로 약간씩 다른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면 1단원은 2문제, 2단원도 2문제, 3단원은 무려 7문제, 4단원은 6문제, 그리고 5단원은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수능은 총 생명과학은 20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유전 같은 경우는 변별력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이기도 하고 3단원 같은 경우는 유전보다 많이 나온 이유가 소단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4단원 유전은 소단원이 3개인데 얘는 소단원이 한 5개, 6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나오는 점수도 살짝 보여드리면 1, 2단원을 묶어서 한 10점 정도 되고 3단원은 한 18점 그리고 4단원 유전은 15점 그리고 5단원 생태계는 7점 이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문제도 거의 정해져 있고 그래서 생명과학은 총 50점 만점입니다. 작년 수능 1등급 컷이 한 42점이에요. 네, 그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중간고사를 치게 되는데 당연히 1단원하고 2단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겠죠. 근데 드물긴 드문데 생명과학을 전혀 선행하지 않고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남학생들 중에서는. 근데 1, 2단원을 시험 쳤을 때 저도 노력하고 학생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기말고사의 범위가 3단원인데 3단원의 일부가 1, 2단원을 같이 중간고사로 보게 되면 그거는 선행 없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과학에서 이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20문제 중에서 기본 문제가 14문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고킬러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3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3문제가 다 유전에서 나와요. 그리고 생명과학에서 또 중킬러 문제가 3문제가 있는데 그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유전. 유전이 총
하나, 4문제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준킬러 2문제는 3단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준킬러 2문제 중에서 그 하나가 3단원의 초입에 있었던 이제 자극의 전도와 전달이라고 하는 챕터예요. 그거 좀 적어 드릴게요. 얘는 계산도 해야 돼요. 속도도 구하고, 그러니까 산수, 수학적인 어떤 공식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한 산수로 하는 건데 그래프 해석도 해야 되고 자료 해석도 해야 되고 추론도 해야 되고 경우 해소도 들어가야 되고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행을 여러 번 한다고 해도 좀 힘든 단원이고 좀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단원에 뒷부분에 보면 신경계하고 호르몬 단원이 있거든요. 근데 얘도 어렵습니다. 개념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3단원에 있는 이 두 파트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3학년 애들이 수능 전날까지도 질문하는 게 여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유전이 들어가겠고, 그러면 여름방학 때 그 유전을 위해서 한번 선행이 들어가겠죠. 근데 유전은 한두 번만으로는 이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선행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냥 내신 아예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행 한 번 정도 해도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명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유전은 수능 때까지 저는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 번 선행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때 마지막 5단원 시험을 치고 선행할 시기를 좀 찾아보면 고등학교 1학년 요 겨울방학 여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는 전범위 수업을 했다가 작년부터는 3, 4단원 위주로 선행 수업으로 좀 바꿨어요. 1단원, 2단원, 5단원 같은 경우는 좀 쉬워서 네, 그냥 내신 때도 커버가 가능하니까 걔는 이제 그렇다 쳐도 3단원하고 4단원을 좀 더 심하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바꿔봤고, 근데 작년부터 좀 대치동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행할 시기가 또 여기가 되죠. 이때는 4주, 5주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범위를 할 수가 없고,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전범인데 어쨌든 3, 4단원. 그래서 이때는 3단원을 해야 되냐, 이제 4단원을 해야 되냐. 당연히 4단원 유전을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 거고, 근데 막상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통합과학도 선행을 해봤고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또 좀 본인의 어떤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 통합과학을 위한 준비 시기로 보낼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당연히 하고 통합과학 2학기 내신 선행도 하고 생명과학 유전도 같이 좀 시간을 내서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진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힘들어요. 분명히 여기 선행식이 있고 여기 선행식이 있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여러 번 할수록 훨씬 더 좋고, 그 재학생 애들이 재수생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어머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습량이거든요. 그만큼 공부량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인데 아직 수능 선택 과목을 정하지 않은 친구들도 거의 많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정하지 않았다면 인원수가 좀 가장 많은 뭐 생물이나 생명, 그다음 지학 이렇게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염려하셔도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를 보면 웬만하면 다 정해집니다. 네, 누구도 정해지고, 근데 저는 그 전에 미리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통 학교에서 내신용으로 한 3과목에서 4과목까지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 내신 때문에 물화생지를 다 선행으로 돌리게 돼요. 근데 막상 2학년 때 올라가면 1학년 때보다 과목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할 게 많아요. 이거를 다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탐 3과목, 4과목을 다 잘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중간고사 때 꾸역꾸역해서 어떻게든 하지만
기말고사 때부터 버리는 과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바에는 저는 빨리 수능 과목을 정해서 그 두 과목을 계속 위주로 돌리는 거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저는 또 수능 공부는 3학년 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사실 점검하는 시기고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수업하다 보니까 평균 이상 한 평균이나 살짝 올라가는 그 수준 정도로 수업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가지 않고 점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수능 디테일한 수업이 안 들어가서 저는 수능은 2학년 때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2학년 때 열심히 하면 6편까지는 어떻게 점수가 그럭저럭 잘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방학 때 이제 유전 수업 레벨 1이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벨 2가 있는데요. 얘는 5회 수업으로 진행되고 얘는 이제 4회 수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레벨 2는 유전을 한 2번 정도 한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얘는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개념에서 흔들리는 친구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웬만하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처음 듣는 친구나 아니면 한 번 정도 들었던 친구들은 레벨 1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개념이 탄탄해야지 나중에 뭔가를 던졌을 때도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절대 속성으로 배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유전이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는 제가 좀 적어볼게요. 교재도 있긴 한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 페이지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가 레벨 1 이제 5회 목차인데 4-1, 4-2, 그리고 4-3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4-1에는 염색체와 세포 분열 그리고 DNA 상대량 개념 설명이 있는데 얘는 제가 1.5회로 들어갈 거예요. 이 4-1 단원이 정말 중요한 게 뒤에 있는 사람의 유전 그리고 사람의 유전병 거의 기본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면 뒤에서도 힘들기 때문에 얘는 최대한 개념으로 제가 좀 접근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사람 유전이 이제 가계도 분석 그리고 다인자 유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총 2회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의 유전병 4-3에 있습니다. 염색체 돌연변이 그리고 유전자 돌연변이 얘네들은 1.5회로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어렵냐라고 하시면 4-1, 4-2, 4-3이 있을 때 얘는 쉽고요. 어려운 거는 유전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1에 있는 개념 포함해서 문제가 나오고 4-2에 있는 개념 포함해서 문제가 나와서 아이들이 얘를 제일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넘기시면 레벨 2가 있는데 이 4회는 염색체 세포 분열, DNA 상대량 개념 1회, 그리고 사람의 유전 2회, 그리고 사람의 유전병 1회 이렇게 각각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좀 시간 날 때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필기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는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아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으로 내고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한테 좀 과도하게 숙제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수업 시간 필기한 게 좀 많거든요. 그거를 복습해서 좀 많이 익혀라. 왜냐하면 분명히 뭐 3주, 4주 정도 지나면 까먹을 테니까 기억 오래 할 수 있도록 좀 복습하게끔 차라리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시간을 좀 많이 내주지 않는 편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당연히 매 시간 보고요. 테스트 난이도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봅니다. 애들 테스트 어려워하면 스트레스 쌓여서 공부하기 싫어하고 학원 오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테스트 결과는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 그리고 뭐 그냥
뭐 이렇다라고 보내드리진 않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날은 오늘 수업은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어떤 날은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뭐 이런 건 잘했어요.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피드백 같은 것도 드려서 제가 일주일 중에서 테스트 문자 보내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소요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열의를 다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는 자체 교재인 거고 이렇게 두껍진 않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게 생명과학이라고 한다면 뭐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또 꼼꼼하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제가 최대 선생님의 장점은 꼼꼼함이고 단점도 꼼꼼함이어서 피곤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학생들 하나하나 관심 있게 잘 보고 그리고 저하고 수업하면 생명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게 높게 이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다른 단원이면 금방금방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좀 유전 단원이어서 중간중간에 엄마 힘들어 어려워서 못하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수록 어머니께서 토닥토닥 해주시고 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명과학 이번에 6월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는 생각보다 되게 쉽게 나왔어요. 수능은 되게 어려웠는데 6월 모의고사 점수가 1등급 컷이 작년 수능은 제가 아까 42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46점 정도 나왔거든요. 쉽게 나와서 50점도 나왔습니다. 만점이요. 근데 그게 재수생이에요. 재학생은 50점은 없었고 물론 가까이 맞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언젠간 돼요. 안 되는 친구도 있지만 유전 하다 보면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유전이 애들이 잘 못하는 게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돼서 못하는 거고요. 시간 주어지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계도 같은 거 이제 막 문제를 푸는데 이게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답을 골라놨는데 진짜 제대로 풀어서 골랐는지 대충 해가지고 골랐는지 절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시간 내서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쓸 거고 그리고 숙제는 웬만한 문제도 다 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 3 들어가고 문제풀이 3 들어가는데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좀 잘하면 문제풀이 더 집어넣고 조금 힘들어하면 개념 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나가서 질문해요? 네? 따로 나가서 질문해요?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영동고인데 네. 영동고 지금 이번 2학기 때 유전 하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생물을 안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 생물을 하거든요. 예. 1학년인데. 1학년인데 그쵸 맞아요. 내년에는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수능 과목으로 이렇게 선택한 맞아요. 좀 맞아요.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물리를 하나요? 그쵸.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2학년은 생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1학년은 생명을 해서 2학년 때 생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1년이 붕 뜨잖아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랑 2학년 대상으로 수업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어도 애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고, 수능 과목이어서 좀 어렵긴 한데 1학년 때 출제를 하는 수준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동고 지금 현재 2학년 시험지를 제가 봤을 때 되게 어려워요. 네, 되게 어려운데 1학년은 그것보다 쉬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붕 떠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중간에 분명히 공부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2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때 학원 2개 이렇게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 과목으로 생명을 2개 한다고.
네. 2학년 겨울. 네, 만약에 수능으로 생명과학을 선택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결정하셨다면, 방법은 2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때 학원을 막 2개 돌리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를 2개를 돌려요? 같은 레벨이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거, 다른 학원 2개 돌리면 되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 2학년 애들이 겨울방학 때 학원 막 2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 하고 개인 수업하고 과외하고 그리고 학원 2개 다니고 인강은 그냥 필수로 하는 거고 부족할수록 많이 다니는 거예요. 애들 수학도 막 2-3개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붕 떠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정해졌으면 밀고 나가야죠.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힘들겠지만. 네. 화학하고 생명하고 수능 과목 2개 선택하는 건 아주 나쁜 선택이에요?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보통은 애들이 이제 화생을 하거나 아니면 생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화생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거 2개 계산 문제라서 네. 그런 선택 피하라고 그러는데 아, 근데 어머니,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말씀 드는 것도 좋은데 아이가 좀 익숙한 과목이 아마 화학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찍부터 화학을 선행을 시키실 수 있고 중학교 때 그래도 화학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아이가 화학을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인원수가 많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밀고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거 피하라고 누가 그러던데 아이가 수학을 잘 하나요? 그냥 보통 정도? 근데 저는 뭐 굳이 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전혀. 네. 네, 네. 그냥 딱 좋은 거고, 진짜 계산하는 게 수학이 싫으면 화학을 빼고 생지로 가는 거고, 진짜 암기 같은 거가 싫으면 지구가 빼고 화학으로 가는 것 같아요. 생명은 끼대. 네. 좋은 조합이 없니 어떤 거든 괜찮아요. 네. 각 과목에 있어서 어려운 거는 분명히 다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뭐 지구과학이어서 뭐 쉬운 것도 아니고, 네. 본인한테 좀 익숙하고, 네, 그런 걸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물은 선행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네. 물리하고 화학만 선행을 했고 네, 연구인데 네. 상관없는 거죠. 올 여름에 듣는 거 초반 한 번 보는 사람. 그쵸. 네,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세요? 선생님, 그 2학년 되시면 그 유저 여기 선물 내신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2학년. 학교 하세요? 저는 다 합니다. 다 하고. 통합반으로 하세요? 그쵸, 어머니. 일단은 제가 단대반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연합반으로 있어요. 그래서 연합반은 학교가 막 많아요.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그래도 가장 연합반을 피하려고 하는 게 직전 대비 때 혼자 걸리면 혼자 해줘야 돼서 그게 좀 피곤한 감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연합반 잘 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연합반을 하고 있고, 네. 고3도 하시는 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진짜 여기 김태우 학원에서 중3 때 여름방학 프로그램부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뭐 다 들어서 이제 고3 수능까지 친 학생들도 있어요. 몇 명 있었어요. 통합과학 내신은 안 하시죠? 아, 네. 제가 통합과학은 내신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생명만 네, 제가 생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고1 유전 레벨 1은 몇 명 정도 보통? 글쎄요,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인원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10명 이렇게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약간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될 거예요. 네.